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해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수억 달러,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배가 빠른 속도로 해안선을 들이받으면서 좌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고가의 자산을 훼손시키는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것은 왜 배를 해안에 좌초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임팩트 있는 영상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발퉁. 좌초는 배의 일생을 끝내는 방법 중 하나이며 게다가 가장 낮은 비용이 드는 수단입니다. 속도를 높여 배를 몰아 만조시 완만한 물가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 후에는 인부들이 기계류를 운반해 와서 배를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고가의 장치를 제거한 후 철이나 알루미늄, 구리 등 귀중한 재활용 자원을 꺼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험 많고 용감한 선장과 승무원이 배를 마지막 정박지로 이동시켜야 하는데요. 그 예로 1967년에 건조된 화물선 발퉁의 모습을 보세요. 세월이 지났음에도 발퉁호는 아직도 멀쩡한 상태로 더 큰 배 옆에 멈춰 마지막 항해를 멋지게 마쳤습니다. 사고. 늘 원활하게 배를 해안에 좌초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선장이 다른 배들 사이에 좁은 공간으로 파고 들어가야 하는 경우는 특히 더욱 그러한데요. 지금 보고 계신 것도 배가 다른 배 사이의 공간에 들어가지 않아 우연히 다른 배의 선미에 부딪힌 경우입니다. 하지만 배는 어차피 해체돼서 스크랩 되기 때문에 파손되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조선소 인부들의 일만 줄어들 뿐이죠. 오스텐드 스피릿. 페리 프라이드 오브 칼레는 1987년에 건조되어 당시에는 영국 도버와 프랑스 칼레를 연결하는 항로에서 운항되던 배 중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배의 총 길이는 170m, 배수량은 26,000톤으로 650대의 차량과 2,29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선실에서 주스를 마시면서 쾌적한 페리 여행을 즐기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프라이드 오브 칼레는 4분기 동안 400만 킬로미터를 주행하고 4천만 명의 승객을 태우고 영불 해협을 건넜습니다. 이는 그 이전의 어떤 페리보다도 높은 숫자입니다. 이 배는 오스텐드 스피릿이라는 이름으로 램스 게이트, 오스틴대 간 항로에서 잠시 운항하다가 은퇴할 때를 맞이했습니다. 배에게 은퇴란 곧 스크랩이 된다는 뜻인데요. 2013년 이 페리의 마지막 거처가 된 곳은 튀르키예의 아리아가 조선소였습니다. 아주 혼잡한 곳이라 페리를 둘 곳을 바로 찾을 수 없었는데요. 처음 도전했을 때는 오스텐드 스피릿이 이미 주차하고 있던 배 옆면을 들이받아 그 좌연에서 많은 양의 물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도전에서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페리는 해변에 앉아있던 배들 사이에 말 그대로 끼었습니다. 이런 큰 배가 전속력으로 해안에 온다면 자리가 메워질 수밖에 없겠죠. 크라이페다 스피릿. 발트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리투아니아 크라이페다에서 건조된 화물선 크라이페다 스피릿은 통조림 속 작은 물고기 같은 상태로 정박하는 데 익숙합니다. 스크랩을 위해 이동할 때조차 이 배는 반쯤 해체된 옆에 밀착하여 멈췄고 절묘하게 멈춘 덕에 그저 파편만 조금 튀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튀르키예 조선소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몇 센티미터 정도는 절약하지 않아도 괜찮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엔터프라이즈. 스타트rek에 등장하는 우주선 엔터프라이즈 기억하시나요? 이 우주선은 40년간 우주 함대에서 활약했지만 해체되지 않고 전투 중 격추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엔터프라이즈는 해체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그가 맞이한 운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에 건조된 이 산적 화물선은 21년 후 파키스탄의 가니 조선소에서 역할을 마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 길이 283m의 아름다운 배가 해안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데 해안에는 이미 이 배가 마지막으로 정박할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 엔터프라이즈-1은 총 8만 5천 톤까지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었지만 지금 선창에 있는 것은 공기뿐입니다. 배가 길이 10km의 해변에 오르기 직전 몇 명의 승무원이 좌초 상태를 보러 뱃머리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은 이 모습을 드론 영상으로 보실 수 있어요. 이 배의 마지막 항해는 슬프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완벽한 주차. 대도시의 길거리에서 막무가내 운전자가 다른 차 사이로 끼어들듯이 주차하는 모습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신 것이 마치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상에서는 배의 선미보다 훨씬 좁은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테크닉이죠? 조선소 인부들조차 이런 광경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게오스탈. 베르게스탈은 거대한 배로 2011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적재량이 큰 철광석 운반선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이 되어도 이 광석 운반선의 크기는 경이로웠는데요. 전장은 342m, 폭 64m, 재화 중량 톤수는 거의 36만 5천 톤에 달했습니다. 이런 거대한 배가 브라질 폰타다 마데이라 항을 출항해 노테르담 항에 입항할 수 있었던 건 만조 때뿐이었습니다. 이 배가 한 번에 운반한 36만 톤의 철광석으로 약 21만 톤의 주철과 28만 톤의 강철이 듀스부르크 야금 콤비나트에서 제조되었습니다. 자동차 몸체를 무려 40만 대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고 게우스탈로 이름이 바뀐 광석 운반선은 2021년 매각되어 파키스탄의 가니 조선소로 마지막 항해를 떠났습니다. 해안에 좌초된 배는 금속 부스러기 형태의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배가 천천히 마지막 정박지로 향하는 모습을 봐주세요. 1986년부터 이 배는 제철소로 원료를 운반해 왔는데 이제는 배 자체가 강철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가 된 것입니다. 글로벌 네이처. 길이 200m의 목재 운반선 글로벌 네이처1은 14.6노트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배가 경고음처럼 기적을 울리면서 파도를 헤치며 해안으로 다가옵니다. 그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상상해 보세요. 작은 쓰나미가 발생하자 조선소에 있던 종업원과 구경꾼들은 경계하면서 재빨리 그곳에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스마트폰으로 배를 촬영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찍은 동영상이 대박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카니발사 크루즈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는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고 가동되지 않는 배, 그 중에서도 특히 오래된 배를 유지하는 것이 곧 손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배 중에 카니발사의 크루즈선이 여러 척 있었고 모두 스크랩되기 위해 튀르키예의 아리아가 조선소로 보내졌습니다. 2020년에 스크랩되기 위해 해체된 배는 설령 30년 된 카니발 판타지와 설령 25년 된 카니발 이매지네이션, 그리고 이 두 척보다 새로운 자매선인 설령 24년 된 카니발 인스피레이션이었습니다. 이 세 척을 건조하는 데만 약 8억 2,500만 달러라는 거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 척의 배가 나란히 있는데 여기에 두 척의 크루즈선, 모나크 오브 더 시즈와 소버린 오브 더 시즈가 옆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니 아까 금액에 4억 8,500만 달러를 더해야 합니다. 무려 13억 1천만 달러가 쇠 부스러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카니발 판타지와 카니발 이매지네이션은 2011년 플로리다주 키웨스트 항구에서 진로 변경 시에 충돌했는데
그 두 척이 함께 스크랩된다는 건 아주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패선 카니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 카니발 엑스터시가 해체를 위해 튀르키예로 보내졌는데요. 이는 한때 2억 7,500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던 크루즈선을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런 크루즈선은 과연 본전을 찾았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투르쿠아즈 8 1985년에 건조된 재화 중량 톤수 38,800톤의 투르쿠아즈 8은 세계 최대의 선적 화물선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크기는 거대한데요. 이 배의 폭은 30m, 길이는 거의 180m로 이것은 자유의 여신상 2개를 합친 길이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배라도 육지에 들어온 후에는 닷과 방줄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 만조가 와도 배가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고 그 생애를 무사히 마칠 수 있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폐기 처분된 배와는 달리 저희는 당분간은 은퇴 없이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